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오르려는 모습,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5% 오르면서 1752선을 걷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현재 좀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순매수로 베이시스가 호전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약간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약보합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한 점도 국내 증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9포인트 오르면서 17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6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1737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좁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11시 후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늘려갔습니다. 현재는 1750선까지 회복한 모습인데요. 그 이유를 수급으로 짚어봅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는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선물 쪽에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줄었고요. 기관 쪽에서 6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개인 쪽에서는 4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4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477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476포인트, 478포인트 사이에 좁은 박스권을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장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수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개인이 12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40억 원, 외국인이 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원 내린 1184원에 출발했습니다. 전날 밤 미국 달러화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약세를 보인 데다가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달러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까지 나오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원 60전 내린 1175원 60전까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이 M&A 호재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두산건설이 두산 메카텍을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인수전에 현대자동차그룹까지 참여한다는 소식에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2% 오르고 있고요. 두산건설이 15%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주들 모두 약 강보합에서 3% 가까이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선주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망 구축 계획에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요. LS가 5%, LS산전이 3.5% 오르고 있습니다. 효성이 4%, 일진전기가 8.5% 급등하면서 전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이어서 제대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제대열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차바이오엔이 6% 오르고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3.8%, HLB가 4% 오르면서 제대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된다는 소식에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가 3% 오르고 있고요. 중앙백신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파루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KPM테크가 9%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백신주들이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꾸준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대형주 중심 그리고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철강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6% 오르면서 1753선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오늘 테마주, 그중에 백신이라든지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테마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열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일단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1750선
열심히 또 수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수준에서 마감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전일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장 막판 낙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줬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의 결과보다는 전체의 어떤 상승 기대의 흐름이 어제보다는 좀 강화된 모습입니다. 문제는 호재의 등장보다는 다소 좀 악재에 대한 내성,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외국인의 매도의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점,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이 오늘 전반적인 특징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시장에서의 시장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억 주가 채 되지 않았었던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이 현재 마감을 약 1시간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미 시장 거래량이 3억 4천만 주까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이 중형주급을 대상으로의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고, 또 낙폭과대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저가 인식이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되었었던 영향이 오늘 전반적 시장의 특징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제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테마주 성격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우선 최근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화학 관련 업종 등 이런 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왔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작은 테마들, 특히 제약이라든지 의류, 이런 서비스 산업 등과 같은 다소 좀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 등이 어떤 테마주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임상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테스트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이런 부분 등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는 성장성만이 강조될 뿐이고, 아직까지 실제로 해당되는 제품들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종목 장세의 성격이 이런 제약주 강세로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단기 테마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트렌드적, 어떤 추세적인 관점으로서의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안정적으로 시장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일 연속 이 양봉이 뜨고 있고요. 우리 증시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기대하시는 것처럼 어떤 차트가 안정되었다는 느낌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바뀔 가능성 자체가 크고, 우리는 현재 지금 어떤 경제 위치와 또 기업의 상황, 어떤 모멘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 거래량 자체가 회복되면서 낙폭이 만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는 어떤 호재의 등장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크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IT나 자동차 일부 종목들의 경우 어떤 반등을 시도하게 되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은 어떤 추가적으로 후발 매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현재 시장의 위치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놓여졌다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주요국들의 어떤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현재 약 10포인트가량 오른 현재 위치에서는 무리해서 현재 매수에 나설 이유 자체는 없고, 오히려 시장에서 약세의 분위기가 조금 더 확대될 때 저가의 매수의 관점을 가져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익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재 섹터 자체의 흐름이 괜찮은데, 이에 해당되는 건설, 조선, 해운 관련 업종 등이 단기적으로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설,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장 오늘이라든지 내일 정도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앞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변동성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지수가 올랐었을 때 매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매수의 어떤 시점을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장이 10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재 대비를 해둬야 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떤 상승의 기대가 높아질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질 때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이 불안한 그런 시장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뉴스를 찾기 상당히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나 주택 지표 부진하게 나왔는데 크게 예상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 역시 이제는 악재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난주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금주들어서 어제 낮에 중국 증시에 이어서 어젯밤에 미국 역시 이제는 반응이 좀 무뎌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안 좋은 경제 지표가 향후 개선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이제부터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한국 시장이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보다는 오늘도 중국 쪽 영향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가 크게는 오르지 않아도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시장 내부 쪽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매도세를 계속 이어왔었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오늘 갑자기 또 8,000경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현물 주식 매도 금액도 어제 대비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까지 5일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어제는 3,500억이나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한 800억 정도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시각에서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보다 절반 정도 이하로 좀 줄어드는 그런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도 내림세로 반전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파생상품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5일 이동 평균선 1,744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선의 회복 역시 오늘의 좀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수급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파생상품 시장 내부적으로 개선될 부분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순매도 규모는 외국인이 6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누적으로 매도를 보유했었던 그런 포지션이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또 오늘 변화가 되긴 됐는데요.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론가보다는 좀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나온 차익거래 매도로 인해서 어제 집계로 순차익 잔고가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했습니다. 한 500억가량 어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 오전에는 매도 차익거래가 출회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차익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선물 시장 때문에 미치는 주식시장 쪽으로 미치는 그런 악영향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차월물과의 스프레드 쪽을 보면은요, 12월물이 이론가보다 많이 아래입니다. 9월물보다도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베이시스나 스프레드나 모두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9월 중순까지는 아직 거래 일수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18일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의 롤오버를 위한 그런 스프레드를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얘기하기가 좀 이른 시점이죠. 현재 스프레드 자체가 시장의 전망을 약간 좀 불안하게 보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현물시장, 업종별 상황도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봐야 되겠죠.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죠.
예,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현대차라든지 하는 그런 종목들이 모두 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강세장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 역시 강세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일부 나타나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강세장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 성격의 IT 업종만 보더라도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었던 LG전자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난다면은 IT 업종 자체 내에서도 LG전자가 선도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업종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동차 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반대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그런 소재 업종과 이제 조선 업종 등이 좀 강세를 보이는 점이 향후 장세의 주도주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IT 업종이 많이 좀 조정폭을 보여왔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재 섹터하고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 IT 업종에는 역시 부담 요인이고 또 전체적으로도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역시 특징적인데요. 실제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대형주보다 좀 많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상승률을 보면은 대형주가 한 1% 가까이 내리는 동안에 중형주가 0.5% 또 소형주는 0.19%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항상 그랬듯이 대형주가 앞서가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업종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앞서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중에서 의약품 업종의 강세가 그나마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그러니까 제약 업종이죠.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장세라고 평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의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LG전자의 강세의 맥락과 비슷하게 소외주의 상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차이점이 있다면 펀드멘탈의 주가 반영이 안 된 기업이 다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의 대형주 상승 속에서 업종 자체가 모두 다 소외가 됐기 때문에 또 리베이트 관련 문제나 약가 인하 등의 정책적 리스크가 상반기 내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를 못하였었는데요. 그러한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그러한 악재가 역으로 수익성 회복도 동반시켰다. 결국 어느 정도 수익성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상승 가능성이 높았던 업종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전에서의 접근에는 약간 이제부터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한 저점 대비 20-30%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저항선에 접근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접근에는 좀 종목별로 부담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생상품 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이러한 순환매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완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된 상태라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바닥을 다져가는 상황이 진행 중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과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 강세 쪽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게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강세로 간다면 대형주 쪽이 선도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한 권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한국 시장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거래일수 3일 동안에 76포인트나 고점에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도 이러한 반등과 또 반락이 몇 번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하지만 이제 좀 지표를 다시 놓고 봤을 때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각각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초에 재료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적극적인 대응 이러한 재료하고요. 또 시장의 반응,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것을 좀 확인한 다음으로 미루는 한 템포 여유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시장을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여기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그 수급 동향, 뭐 외국인들 계속해서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간만에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간만에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전일에 그 정강후약에 우리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신 쪽에서의 그 순매수 확대, 3일 연속 지금 투신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조금 이해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자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 하단부와 상단부를 만드는 구조인데 투신 쪽에서 만약에 이제 지수가 상승 시 다시 재차 환매 물량이 압박이 되면서 순매도로 전환이 된다 이러면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상단부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1,200억 가량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57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약 80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92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4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64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온라인을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런 대형주들이 오늘 좀 크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라든지 LG화학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테고요. 현대제철 역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그리고 또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앞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SK에너지라든가 LG전자 그리고 LG화학, 현대제철 그리고 한국전력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차 등을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아차라든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증권, KT 그리고 대한항공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SK에너지, 현대모비스와 삼성물산, 대우증권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 순매수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LG전자라든가 LG화학, 하이닉스, STX-페노션, 대한항공 등으로 순매수가 동시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LG전자 쪽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와 LG화학이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1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분위기고 LG화학도 90억 이상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LG화학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SK에너지가 새로 편입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6개 종목 중에서 한 섬을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둔화로 시간 조정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으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제외를 시키고요. 그 대용으로 이제 SK에너지를 이제 신규로 포함을 시키고 기존의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한진중공업, 삼성전기와 하이닉스, 한화 등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SK에너지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SK에너지 오늘 4,000원 올랐습니다. 13만 500원에 3.16%가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신규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주가도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의 그 2분기 실적은 영업이 5,800억 수준으로 해서 이제 시장의 전망치인 4,000억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석유 제품의 수출 물량 증대, 그리고 이 석유 제품의 마진 차이 확대로 인한 실적의 증대가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유 매입 환율 대비로 해서 제품 판매 환율이 급등한 것이 영업이익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업계의 그 전체적인 업황은 이제 완만한 속도로 회복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환율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좀 주고 있는데요. 환율 부분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이러면 이러한 업황의 개선 속도는 완만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실적의 하락이 예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리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분리막 이런 쪽에 이제 신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으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능력, 올해 말까지로 해서 글로벌 2위권 수준으로 생산이 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21선 부근에서의 그 반등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 수준, 그런 부분이 13만 9천 원까지 지속이 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N자형 조정이 이제 쌍바닥 형식 비슷하게 12만 5천 원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21선의 지지 상당히 흐름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12만 5천 원에서 13만 2천 원까지 한번 분할 매수 쪽을 이제 가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9월 28일에 있었던 14만 원 부분을 좀 초과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16만 원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그 분리막이라든가 이제 2차 전지 성장성이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16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손절 라인 부분은 그 12만 원 선, 이 정도 선이면은 추세 자체가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12만 원 선에서는 좀 손절을 해서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에너지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매수하신 그 종목에 대한 비중,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매수 시점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저희가 추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최근에 조정세에서 다시 벗어나려는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은 그 아연 및 연 등의 종합 비철 금속의 전문 업체로서요. 금, 은, 동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새로운 그 도약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주가 모습을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주가는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그 21만 원 부근의 저점에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대량 거래가 출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러한 구간에서는 최근 저점 라인인 24만 원 부근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24만 원 부근의 지지가 되는 흐름이라면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사는 시설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호 석유가 되겠는데요. 금호 석유도 그 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1조 8,569억 원, 영업이익이 1,634억 원이 나오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합성고무나 정밀화학 업체로서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호석유의 주가 흐름은 1차 58,900원까지 급등 후에 두 달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을 현재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거래량을 실으면서 직전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다시 한번 현재까지 한 2만 원 정도 선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저점 지지 라인을 구축하면서 4만 9천 원, 그 다음에 5만 1천 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5만 4천 원 정도에서 저점을 구축하면서 박스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 5만 8천 원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익스프레스인데요. 한익스프레스는 물류 전문 회사죠. 드림파마의 물류 사업을 양수하면서 한국 바스프와의 대규모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형주입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 시세를 보였다가 다시 눌려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점에서 향후 직전 고점까지의 도전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금호석유라든지 몇몇 종목은 고려아연까지 저희가 많이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한익스프레스 좀 생소한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한익스프레스는 그 중국 내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도 그 지분을 매집하면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인 23,100원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초가인 21,8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3만 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현재가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더 해주셨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가지고 계신 그 종목, 매수 가격과 비중, 매수 시점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부평침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시황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네.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네요. 0.7%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부진했던 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 신호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본격적인 상승 신호를 판단을 하던,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하던, 어떻게 보면 일단은 시장 판단이 오늘 시황상으로는 좀 유효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좀 현물을 팔고 있지만은 선물을 좀 급격한 매수로 좀 차원을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황이 개선되는 거에 좀 가장 전제적인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만약에 내일 정도 외국인들이 현물만 사준다면은 오히려 전고점 도전에 대한 시각도 멀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자체가 오늘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 거시경제 지표들 자체가 아마도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다. 만약에 부합하지가 않았다면은 기존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그만큼 국내 시장도 역시 악재의 내성이 좀 생겼다라는 좀 시장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은 아직은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기존 주도주들은 기술적인 반등이든 본격 상승 신호세를 나오든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일 상승하고 있는 해운주라든지 혹은 철강주, 특히 중국 관련주에서도 역시 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 역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밖에도 뭐 제약업종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마침 또 중해제약에 대한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17,000원에 매수하셨고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오늘 1.1%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예,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약업종 상황과 중해제약의 상황이 좀 차트에 좀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쟁이들이 볼 때는, 이거 똑같구나. 네. 혹은 다음 분기 좋아지면 한번 확 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다음 분기 안 좋다 생각하면은 많이 빠지겠다.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 자체가 혹은 업종들 자체가 시장의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정부 규제 하나 좀 모멘텀이 좀 있고요. 하지만 뭐 한두 번씩은 튀었을 뿐이지 그 회사들의 중해제약 회사들의 일단은 영업이익률은 계속 9%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1분기의 매출액이 1,170억. 2분기에도 1,170억, 영업이익도 106억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9% 정도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출렁임들 같을 경우는 뭐 규제 완화가 된다라는 기사성 호재라든지 나왔지만은 역시 아직까지 시장의 판단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약회사들의 실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 판단은 아직은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신 가격이 17,000원대라고 좀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아마 밀릴 때 사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뭐 밀릴 때 좀 잘 사신 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박스권의 상단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2분기까지 발표를 했는데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파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박스권 하단쯤에서 일부 분할 매수 뭐 20%니까 10% 정도 좀 더 사셔가지고 볼륨을 늘리신 다음에 18,000원대에서 사신 물량 10%를 일단 걷어내시고요. 네. 나머지 20%는 좀 더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거 19,000원 갔는데 더 이상 뭐 메리트가 없다 그럴 때는 그때 되면 다시 수익 실현하셔서 좀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17,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라면은 일단은 홀딩을 하셔도 좀 적극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홀딩 하시고요. 일단 추가 매수도 17,000원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씩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 전략 하신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을 분기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현 시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쪽에 예, 아직까지는 굳이 손절이라든지 네.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해제약 살펴봤습니다. 제약업종 전반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앞에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죠. 이 철강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1625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현대 하이스코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19,350원을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죠. 저 현대 하이스코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1.8% 오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일단 그런 표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3일 전까지만 하셨어도 그냥 가격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뭐 한 2, 3주 정도 사셨으면은 21,000원에 좀 터질 수도 있었는데 매운팔에서 좀 표현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극대화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냉연 강판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6% 정도. 냉연 부분에서 5% 정도. 어떻게 보면은 2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할 모멘텀 측면에서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에도 역시 들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중국발 호재도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황을 계속 살펴보시다 보면은 중국이 빠지면 즉 10시 좀 넘어서 중국장이 시작을 하는데 중국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철강 업종들이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요. 뭐 오늘 정도라도 좀 만약에 반등권의 영역 들으면 중국 업체들도 역시 즉 특히 철강 업체들이 같이 올라가 있는 모습. 어때 다시 말씀드리면 철강 업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수주 차원의 시장이 반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매를 하실 때에는 하이스코드 뭐 동국 제강이든 포스코 같은 주식들도 네. 그런 큰 틀에서는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판단, 즉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3분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업황의 트렌드 자체가 3분기 하락, 뭐 아까 포스코라든지 다른 거 다 같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4분기 회복할 것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선상에서 라인이 끊어지지는 않았고 어디 하방 경직성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일단 기다려보시는 전략. 지금 정도에서 기다려보신 다음에 21,000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하셔서 추가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추가 수익 극대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철강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현대 하이스코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현재 1.8% 오른 1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업종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형 IT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2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이닉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매번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손실이 좀 있으신 편입니다. 하이닉스가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사람들한테 이게 또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하이닉스 국민주죠, 국민주. 네. 안가 주식하시는 분들이면은 한 분 정도, 10주 정도는 대부분 갖고 가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의 판단이 좀 꽤 센 종목입니다. 그리고요. 수급에 대해서도 어제 외국인이 100만 주를 샀는데 오늘 왜 빠져? 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생각. 즉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란 특히 IT 업종, 반도체 업종이죠. 디램 업황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는 4분기엔 특히 정점에 이뤄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반기 또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은 하반기 수요는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하지만 또 다른 레포트들은 4분기가 우려가 있지만은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추세가 연착륙을 이룰 것이다. 즉 빠져도 가파르게 빠지지 않고 완만하게, 즉 수요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레포트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건데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시장 판단 자체가 4분기에는 시장의 정점을 찍었지만은 향후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축약을 해보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하락폭이 너무나 큽니다. 기술적인 반등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닉스 사신 가격이 24,900원. 단기적으로 24,900원은 만약 시장이 IT 업종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틀, 3일이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1,800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25,000원대 부분까지는 일단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오늘같이 오르는 날, 오늘 보합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보합 수준에서 밑으로 빠질 때 물량의 일정 부분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낮추신다면은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3,000원까지 떨어지겠죠. 그 정도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권에서 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보유하신 관점에 따라서 내가 산 주식이 22,150원. 근데 난 25,000원에 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긴 힘들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23,000원에 있으면은 한두 번 정도 한 3, 4%만 오르면은 내가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수익이 난다면 또 기존의 보유자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보시는데 좀 더 종목을 바라보시는데 냉철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반등권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좀 5일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많은 물량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리스크 테이킹한 부분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주수를 늘리면서 좀 단가를 낮추시면서 일단 향후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일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을 점차 높여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 매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바라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샵 5588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문자가 또 왔죠. 화신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화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화신 15%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12,66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분께서 좀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러다가 수익 다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최근에 영업이익 발표했죠. 31% 나왔습니다. 네. 꾸준히 30% 이상대하는 종목, 꽤 큰 성장성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 판단은요. 어떻게 보면 빠지는 거에 기억도 안 날 만큼 빠졌으면 올라가고, 빠졌으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지금 3.4%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빠지지 않는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떻게 사신 가격이 일단 12,660원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약간 1% 정도만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좀 약간 겁이 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 분기에도 3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지금 성장성에서 보시면은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순간 시장 판단이 기간 매도로 일관이 되면서 수급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로 일관이 되면서 차트를 깨서 무너지는 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네. 다음 분기에서는 기간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화신 올라간 이유 수급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간이 뭐 중간중간에 판단은 좀 있지만은 꾸준하게 기간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이 좀 올라왔고요. 물론 회사 좋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고 지금 21선이라든지 5일선까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61선이 빠져있는 12,000원대 부분까지 강하게 깨지게 된다면은 기존 추세를 이탈하는 가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을 하시되 오늘 종가를 보시고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일단 61선이 근접해 있는 12,000원에서 12,100원 정도의 가격까지 좀 어떻게 보면 관심권으로 보시고 만약 거기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세게 빠졌을 것 같을 경우는 좀 구조 없이 손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손절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일단 12,000원이 되게 된다면은 일단 12,700원에 사셨기 500원 사셨기 때문에 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하면 자전거 테마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또 남북 경협주로서도 조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삼천리 자전거 매수하신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꽤 있으시거든요. 5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403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0.4% 내리고 있고요. 손실을 입고 계시지만 그렇게 손실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뭐 인수 관련해서 뉴스가 들려왔어요. 일단 뭐 그거는 시장 판단 자체가 일단 양봉이 떴었다가 그날 바로 밀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남북 경협주든 혹은 테마주든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 한 6% 정도 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적자시 전환이 돼가지고 빨리 손절을 해야 될 주식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테마주 두 가지 테마 같이 붙어 있죠. 네. 뉴스 나오는 날 파시는 겁니다. 일단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뭐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책상에서 나올 때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혹은 자전거 지하도로를 만든다. 어떻게 뭐 얘기는 좀 많죠. 어떤데 하지만 그 가시적인 매출액으로 이어져서 가기에는 좀 힘들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신 가격이 지금 12,500원 정도인데 일단 사신 가격보다 한 2.5%에서 3% 정도 빠진 가격에서 좀 그렇게 많이 좀 빠진 거 아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11,500원대까지는 좀 더 저점까지는 좀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지지선을 만들기 좀 애매할 정도로 가장 바닥권에 접근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향후 뉴스가 한두 번은 좀 더 터지겠죠. 그 터질 때마다 물량을 줄이셔가지고 다른 우량 종목, 테마주 매매 좀 약간 좀 종목이 좀 비중이 좀 50% 있기 때문에 좀 줄이시고요. 테마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비중이 한 10%에서 20% 정도만 좀 줄이는 쪽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테마주들은 뉴스에 뜰 때가 고가가 많기 때문에 그날 장중 고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셔서 물량을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GKL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급락세가 한 번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강원랜드와 함께 관심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어닝 쇼크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한번 양봉이 뜨기는 했는데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GKL. 매수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를 보유하고 계시고 22,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22,250원. 오늘 0.5%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께서 비중도 좀 있으신 편이고요. 손실폭도 꽤 있으십니다. 일단 22,500원이면 급락하기 전 주가라고 좀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22,500원 선에서는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든지 좀 분기점이 있었던 주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KL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GKL이 상장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관련 많은 중국 입국객들, 특히 정부 정책상에서 리스크가 풀리기 때문에 많은 비자, 무비자 면제라든지 예전에 처음 상장됐을 때는 소개를 해드린 거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 신규 상장된 이후에 기간이 물량이 털어내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좀 세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GKL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저점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고요. 26,900원 고점 대비한 지금 2만원 정도, 한 30% 정도. 어떻게 보면 처음 저점, 상장할 시 처음 가격보다는 아직까지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익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수급까지 같이 살펴보면은요. 일단 수급 보시면 왜 기관들의 최근에 69만 주, 66만 주, 7만 주, 13만 주라는 큰 물량의 좀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는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물량이 12만 주 정도 좀 작습니다.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걸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3분기에는 좀 우려가 있으나 4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 수준으로 돌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레포트들의 판단할 때 기준은 일단 만약 고점에 나왔을 때 같을 경우는 일단 레포트가 어떤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물량 털기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좀 더 추가 매수를 위한 어떤 저희 추세선으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은 저점 되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추가 하락을 방지하는 물량보다는 물량에 대해서 일단 관리 차원에 들어가는 점이 좀 가장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22,500원 산 가격에 대비해서는 좀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2만원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전 저점, 즉 중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15,000원대가 빠져도 그때도 즉 상장할 때 역시 영업이익률은 꽤 높았거든요. 지금도 역시 영업이익률 최근에 그만큼 약간 반짝 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매도세가 좀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2만원 선이 강하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떨어지게 될 때는 바로 그냥 손절을 하셔가지고 이전 저점이 15,000원대 부근에서 다시 잡는 게 혹은 다른 종목 매매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차후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KL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선택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초반에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물론 후반부에서도 문자를 저희가 골라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초반부에 비해서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초반부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SK증권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SK증권 비중만 써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신대양 재즈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좀 주식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게 좀 식상한 테마를 들고 나왔느냐. 즉 신대양 재즈 아시다시피 골판지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업계에 대해서 좀 6월달이죠. 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6월달에 일단 21,500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최근에 하락세가 좀 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거래량이 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윗꼬리가 달렸긴 하지만 아직까지 양봉을 솟으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 때문에 일단 추천을 좀 드린 거고요. 일단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43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73억 정도 77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1분기에 대한 우려보다 어떻게 보면 11%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하반기에 물동량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타 운임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많아지게 된다면은 골판지 업계로 어떻게 보면 재고 감소라든지 업황 회복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정도 들고 온 이유는 장 자체가 어떻게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로는 17,500원 정도 매수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장 자체가 어떻게 좀 급하게 올라온 종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16,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대양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고요. 코스닥 쪽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양시장 상황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